지금 대한민국은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둡고 암울했던 식민 통치를 이겨내고 광복으로 대한민국의 빛을 되찾았듯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원내에서 한덕수 총리 재선 차출로 좀 강해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지지 의원이 최대 50명에도 이른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글쎄 뭐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는 파악한 바가 없고요. 경쟁력 있는 후보가 우리 당의 경선에 많이 참여를 하는 것은 컨벤션 효과도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갖게 돼서 뭐 나쁘지는 않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듣기에 따라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한덕수 대행이 출마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도 좀 기류가 바뀐 것 같고요. 오늘 한덕수 대행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제10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 대한민국은 저렇게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제 본인의 대행 역할은 별개로 새롭게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부장님 저와 같이 보실까요? 네. 처음으로 한덕수 대행이 여론조사 상에 이름을 올렸는데 2%, 이재명 37, 95422. 제가 색깔을 칠할 수가 없어요, 회색으로. 한덕수 대행의 2% 등장 어떻게 해석할까요? 네, 이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라면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라면 절대 주목받을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되다 보니까 이른바 범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앞서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혹시 그 한덕수 대행이 출마한다라면 이재명 대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역대 대선 중에 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른바 노풍으로 이 대선 후보가 됐을 때 호남이 선택한 영남 후보라는 프레임이 크게 작동을 하면서 이 대선 경선에서 앞선 바가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경우에는 그 반대의 경우에 해당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남이 선택한 호남 출신 후보. 이제 이런 프레임이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 출마를 선언하거나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오히려 확장성이 한덕수 대행이 더 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대행의 거취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영남 지역 특히 TK와 PK의 어떤 그 유권자들이 과연 지금 출마 선언을 한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할지 아니면 장외에 있고 아직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지만 한덕수 대행에 대한 지지세를 모아갈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 부장께서는 한덕수 대행 결국 출마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민심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심 말고요, 구 부장 생각이요. 글쎄요. 제가 말씀드렸다가 뭐 금방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저는 한덕수 대행의 엄중한 상황이라는 메시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유력 대선 주자라는 언급이 나왔다는 것이 좀 심상치는 않아 보입니다. 저는 출마하거나 또는 출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 가능성은 열려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한국의 유력 대선 후보라고 소개했다. 이게 저희 채널의 단독 취재 내용인데 한덕수 2%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또 다른 대권 주자인 오세훈 시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국민적인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에서 미국과의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이 아마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으로 국민들께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이 이런 형태로 지지율로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오 시장이 차기 경쟁자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지금은 대행입니다만 뭐 언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대행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더니 대선 출마 그럴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 상당히 의미심장한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아마 이번 주 일요일 날쯤 국민의힘 의원들 한 뭐 5, 60명 정도가 연명을 해서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성명을 뭐 발표할 것이다. 예.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제가 듣기로도 국민의힘 의원들 내부에서는 제3의 선택을 하려고 이제 하는 것 같고, 글쎄요, 뭐 윤 전 대통령의 어떤 마음도 실려 있다라는 뭐 그런 추정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마 한 전 대통령, 대행도 뭐 한 대행도 이런 어떤 뭐 이 압력을 받으면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본인은 처음부터 생각이 없지만 예. 주변에서 된다 하면 또 본인도 마음도 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건 아마 예전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사례를 보면 당시에 정진석 의원이 충청 대망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 직접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서 당시에 출마를 권유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은 박덕흠 의원과 사돈지간입니다. 예. 근데 박덕흠 의원이 지금 꽤 한대행의 출마를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아하. 충청권 의원들이 꽤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는요. 사실은 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그동안 막았던 비판했던 국민의힘의 논리가 예. 아니 한대행이 지금 통상 전문가가 하는데 흔들지 마라. 지금 국가를 위해서는 흔들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해왔잖아요. 근데 지금 정반대의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지금 한대행이 어쨌든 간에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 나가고 있는데, 지금 한대행을 그러면 아예 대선에 출마시키겠다 그러면 그럼 손은 누가 키울까요? 자, 이런 문제에선 지금 국민의힘이 자칫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즉 국민적 명분도 상실하고 실리도 잃어버리는. 그리고 또 한덕수 대행은 제가 잘 알기로는 이분이 평생 공무원 출신이었기 때문에 예. 이분이 직접 권력 의지나 직접 어떤 상황들을 이 난국에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권력 의지나 이런 것들이 과연 있을까? 예. 우리가 예전에 많이 실패를 해왔잖아요. 아시겠지만 당시에 이 고건, 뭐 이 반기문 이런 분들이 결국은 정통 가서 관료 출신 말씀하시는 황교안 거죠? 예. 전 총리도 그런 이야기했다 결국 드랍을 했습니다. 예. 뭐 그래 되면 국민의힘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저는 그런 면에서 글쎄 너무 지금 의원들이 지금 좀 조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덕수 대행이 몸담았던 정부가 뭐 김영삼 정부부터 쭉 김대중, 뭐 노무현, 이명박 각 쭉 몸담았던 정부들이 꽤 있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또 총리도 지냈기 때문에 야권 인사들과, 그러니까 민주당 인사들과도 꽤 가깝거든요. 박지원, 유인태 두 원로가 한덕수 대행을 가리켜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덕수 부인도 정치적 야망이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이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제발 옛날의 한덕수로 돌아가세요. 의원님, 저 안 그것이- 변했습니다. 저 의원님 존경하고요. 그러면 박지원 삼청동으로 의원에게 건넨 후 초청이나 한번 해보세요. 개적인 인사를 하고 사실은 저는 국정원장실에서 한 번쯤 부를 줄 알았습니다. 한덕수 플랜이 윤석열 시나리오 연출로 진행되고 있다. 거의 출마가 확실하다. 안 나올 거예요. 워낙 그냥 전형적인 공무원상이거든요. 원래는 저럴 깡다구가 없는 친구인데 여러 언론에서 한덕수가 변했다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뭐 진빚이 그래 크다고 생각을 하는지 김건희 여사한테 진빚이 큰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빚을 열심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얘기 중에요. 저는 이 부분이 좀 흥미롭던데, 내 친구는 전형적인 공무원상이고 출마 안 할 거다. 64년 친구고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라는 유인태 전 총장. 뭐 이철우 지사도 내게 절대 정치 안 한다고 했다는데 출마 안 할 거다라고 또 잘나말한 유인태 전 총장이에요. 글쎄요, 뭐 아마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뭐 지인들까지 나서서 또는 이제 뭐 그동안에 사적인 인연이 있는 분들도 다 지금 출마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만큼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뭐 출마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이것은 조금 더 지켜보면 뭐 나오게 될 일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능성이 매일매일 조금씩은 높아져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결국에는 한덕수 대행이 처음에 출마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뭐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내보내지 마라라고 예. 전했을 만큼 단호하게 뭐 출마할 의지가 없다라고 알려졌었지만 지금 상황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한덕수 대행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 마음속에서는 그 가능성 자체가 어느 정도는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출마의 결심을 굳힌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될 것인지 또는 뭐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에 참여하게 될 것인지 이런 그런 선택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정치권에서의 여러 가지 요동칠 수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한덕수 대행도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말을 지나면 어느 정도의 윤곽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가능해 보입니다. 글쎄요.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진짜로 출마하면 출마할 것 같으니까 견제하라는 건지 아니면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면 땡큐인지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비판들을 쏟아냈습니다. 한번 듣고 올까요? 정치적 야심에 빠져 대한민국의 역사를 퇴행시키고 한덕수 대행은 노역에 빠져 트럼프 통화까지 팔아가며 출마 장사 언론 플레이를 내란은 어떻게 종식되는가, 언제 종식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그 문제에서는 저는 지금도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의 주요 책임자들이 여전히 다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대행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뭐 내란 대행이라고 이재명 전 대표가 비판했는데요.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아주 짧게 언급하셨던 부분이 진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의원이 108명인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모레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일요일입니다. 박덕흠, 성일종, 박수영 의원 등이 성명서를 준비 중이고 일단은 뭐 충청의 삼선 의원과 부산의 뭐 재선 의원, 성일종, 박수영 의원들이 주축이 됐다. 51명. 물론 뭐 저분들이 다 한덕수 캠프 혹은 한덕수 대행의 100% 지지가 아니라 일단은 뭐 출마를 해야 국민의힘의 그 대권 주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진다. 그야 이재명 전 대표를 꺾을 수 있다. 뭐 이런 의도인 겁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예. 이 국민의힘이 정권을 다시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재명 독주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대선 판도를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뭐 매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라도 한덕수 대행이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한 대행의 출마를 결심하게 만드는 것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촉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번 대선에 임하는 국민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여기에 좀 달려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처음으로 한국갤럽의 한덕수 대행에 대한 지지가 2%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주말과 다음 주 상황으로 이어지는 추가 여론조사에서 과연 한 대행에 대한 이 지지세가 확산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주춤하고 마느냐 이제 이런 것에 따라서 이 국민 여론에 따라서 한 대행의 정치적 거취가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애초에 한 30% 정도 한덕수 대행을 설득했다고 일부 의원들이 저한테도 직접 얘기했는데 아예 국민의힘 소속의 51명의 국회의원이 한덕수 대행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일요일에 열겠다. 그 얘기까지 한번 속보로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계엄으로 파면된 대통령인데 반성하면서 조용히 귀가하는 게 옳지 않냐. 예, 뭐 민주당에서도 자숙하는 게 먼저다. 뭐 퍼레이드냐 뭐 이런 비판을 했던 것도 저도 봤어요. 예. 아파트 주민들 일상 뺏겨서 당분간 힘들겠다라고 하셨고요. 광명에 고립된 작업자분들 무사히 구조되길 바랍니다. 아직 안타깝게도 저희 안에 시간을 속보는 안 들어왔어요. 예. 고3 학생도 그 부모도 교사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라 하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2% 대비 한덕수의 결심만 남았다. 뭐 지금 보수 측에서는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예요.